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동 국가 중에 하나인 트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농경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동 시대에는 이른바 박테리아 마르기아나 문화라고 불리는 아리아계 정주 농경민들이 문화권이 번성하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카스피아 아라엘 사이의 인도 유럽어족 유목민으로서 추정되는 다하이인들이 살았으며 이후 기마 유목민 스키타이족과 마사게타이족이 이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날 투르크멘 지역에 위치했던 해당 유목 집단을 통틀어 타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시절에는 박테리아 속지에 속했으며 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많은 세금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스 군에게 막강한 기본 전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키메네스 페르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예리아 왕국을 정복하면서 금속으로 된 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화폐의 제도는 페르시아 동부 호라산 지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이 지역을 반란자들을 유배시키는 지역으로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헤로도스의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다리우스 1세는 리비아 해안지대의 바르카라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반페르시아 폭동을 일으키자 도시 주민 전체를 멀리 호라산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오니아의 해안지대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폴리스 밀레투스가 봉기하자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인들은 봉기를 진압하고 주민 상당수를 노예로 만든 후 박테리아 각지로 이주시켰습니다. 스트라본과 아리아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 150년 후에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박테리아에 도착했을 당시 주민 상당수는 그리스어와 박테리아 현지어가 혼합된 기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3세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당시 이 지역의 사카타이족 기병들이 마케도니아 군에게 상당히 일을 맡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정부전 기병으로 마사게타이 기마 공수를 제압한 이후 이 지역의 오아시스의 알렉산드리아 나르기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는 나중에 에르브의 기원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여러 장군들 간의 권력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 이 지역은 셀레우스코스 장군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영토에 정착한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 혼인하고 이 지역에 그리스인 이민들이 들어오나 항수병에 걸린 그리스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항해 박정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이 지역의 서우 아랍 군주 계열을 파르티아인들이 남하하며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아우르는 파르티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니사는 파르티아 제국 착창기의 수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파르티아인들은 니사의 위치하는 궁전을 헬레니즘 양식으로 꾸미고 그리스식 조각상들로 장식하였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가 지나치게 서쪽에 치우친 이유로 파르티아인들을 셀레우코스 제국의 종을 장악하자 셀레우코스 제국 동부의 그리스인들은 고르디아 그리스 박테리아 왕국 그리고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식 조화를 주장하며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간단한 미술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내리게 됩니다. 부천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어 북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너브를 장악한 뒤 동서무역과 교통이 이어진 이 지역을 자주 침공하였습니다. 파르테아와 쿠시안 왕조는 잦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불교는 마우리아 왕국 시대부터 교시가 확장되기 시작해 인도 그리스 왕국의 메난드로스 왕이 불교를 개정하면서 그리스인 사이에서도 전파되었습니다. 농촌 중심의 브라만교와 다르게 불교는 도시 상인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인도 상인들이 적극적인 불교 전파에 힘입어 중앙아시아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부천 왕조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고대 중앙아시아의 주로 정교를 보장한 불교는 호라산을 포함한 파르티아 왕국 통부 전역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고학적 연구 결과 오랜만에 페르시아만 연안이 만든 동굴에서 파르티아 왕조 시절 불교 사원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멜버른 불교의 중심으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호라산 지역은 구천 왕조부터 불교 이외에도 인도의 선진 관계 기술도 도입하였습니다. 고대부터 중시까지 중력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약 92가지 수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수차들은 건전 중앙아시아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토양의 야마로 인한 사막을 방지하였습니다. 파르티아 왕조가 멸망 후 등장한 사선 왕조는 조로아스터가 지성주의에 입각하여 페르시아의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를 억압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임자 파르티아인들이 정교와 민족의 관정을 베푼 것을 방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만든 불교 사원과 바빌로니아 고대 정교 사원들을 폐쇄시키고 그리스인들을 강제로 동화시키며 조라스트교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라스트교 사제들은 강력한 권위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상 왕조의 권위를 등에었고 급속히 교체를 팽창시켰습니다. 파르티아 왕조가 사선 왕조에 멸망당하던 해 그대 시포원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마녀는 자신의 기독교, 조라스터교, 유대교, 불교의 진리를 아우르는 성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서기 3세기 마녀교를 창제하였습니다. 마녀는 지중해 세계에서는 기독교의 영지주의를 차용하고 호라산의 불교와 자인교로부터 사원에서 독신 수행 생활을 하는 출가자와 가족을 보양하고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제거자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호라산 지역의 주민들은 마녀교를 받아들인 서구리인들의 기술적인 거야 활동으로 학문과 문화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교에 위치한 불교 순례자 나우바르가 부유한 백성이던 순례객들의 보시로 인해 시설이 개선되어 대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라스트교의 사제들은 자신들이 뿌리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의 파리에 해당하는 체리아스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산에게 호라산 동쪽 이동들을 방어할 것으로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사산 왕조는 호라산 동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중부까지 영역을 팽창하려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샤프르 1세는 이에 사산 제국의 서쪽에서 사로잡은 남아인 포로들을 당시 사산 제국의 동부 요청지로 이동시켜 니사푸라는 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샤프르는 니사푸르를 건설함으로써 남아군 포로들이 탈주 의지도 꺾어버렸습니다. 남아군의 도목기술을 이용하여 신도시 기반을 탄탄히 하는 등 이중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서기 5세기 동로 지역에서 네스트리우스파를 이단위로 지정하자 창동수인 네스트리우파 신도들이 동쪽으로 유보단 사선요 페르시아를 이민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로마의 그리스인 공동체가 존재하는 니사푸르로 이주하였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로스 입구인들이 정착한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지역에 그리스를 이곳을 쭉 아는 인구가 정착하였습니다. 서기 540년 베르부이 대지별에 임명된 네오도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면역을 페르시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일대로 이주한 홍도족들이 현 고대 말 에프탈 왕국은 서울인들을 교육을 장려하고 도시를 관리하여 세력을 키운 뒤 호라산 지역으로 확장을 노렸습니다. 에프탈 족은 머리가 장도의 행에 피부적인 인도인이나 흰노족보다 하얗다고 하였습니다. 옆머리는 작게 깎는 대신에 뒷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이들은 서구인의 도움을 받아 세계적인 비상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트란스오시아나의 여러 도시 국가들로 진파되었습니다. 에프탈족은 사산 왕조가
로마 제국과 싸우고 아르메니아를 침탈할 때 지원군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베로조 1세는 항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베로조 1세의 아들 가바드 1세는 아버지 베로조가 전선전대에서 에프달족에게 포로로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바드 1세가 자로아스트교 사제들이 농가로 항해에 배회된 이후에는 에프달족의 도움을 받아 항해를 되찾은 등 에프달족은 사선 왕조의 적이자 혈맹이었습니다. 에프달족은 과거 자신들이 사선 왕조를 도와 침략했던 에르메니아 출신 장군 스바트 4세 바그라 투니가 지휘하는 사선 왕조 군대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서도벌족이 이들을 합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상실합니다. 에프달족의 전당들은 힌두와 가스미리 인구로 이주한 후 인도인과 동화되었습니다. 7세기 메르부 헤라트 바로는 불교, 마니교, 조라스트교, 네스트리우스파 기독교가 공존하고 소그린 무역 상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중개매하는 부형국제 도시였습니다. 트란스 옥시아나와 베르시아를 잇는 호라산은 동서의 문물 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7세기 1~3년 정통 칼리파 시대의 3대 칼리파 오스만 입은 아판의 제위 기간이 아랍 무슬림계 정모되었으며 아랍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호라산 지역에서 정착한 아랍인들은 중앙아시아 문화에 정화되었으며 아랍인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마이야 왕조로부터 차별받던 호라산이 페르시아인 무슬림과 동조하였습니다. 호라산을 근거지로 한 아바스 가문은 747년 개복거병하여 748년 메르부를 감남의 거점으로 삼고 750년 우마이야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세계사적 대사건인 아바스 갈리포주의 공격에는 호라산 지역의 소그루인들이 거병 자금을 대며 긴밀하게 관여했다고 보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2대 칼리파 알만수르 지세 메르부에서 올라 이라크 남부의 쿠파로 전도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파르티아와 사선 왕조에서 그대 시폰의 피해 근처 바그다드란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구성원들은 국제교류의 중심지였던 자신들의 출신이 호라산 문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마이야 왕조 시절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던 페르시아인 권력을 적극 동용하였으며 중앙아시아 무역 도시들의 사회 시스템을 일선사회에 적극 차용하였습니다. 아바스 갈리포조 시대 이슬람 학문의 발전은 주로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호라산 출신 페르시아인들이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의 중앙아시아인들과 함께 아바스 갈리포조의 학문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9세기 이슬람으로 개종한 니사푸르 출신 페르시아인 마왈리 호선 이븐 알-하자주는 부하르의 학자 무하마드 알-바라의 영향을 받아 신뢰성 높은 하디스 편집본으로 유명한 사익 무슬림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븐 알-하자주가 편찬한 사익 무슬림은 부하라 출신 학자가 수집한 사익 알-부하라 하디스와 함께 순위 이슬람 영향대 하디스 편집본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메르부의 네스트루스파 기독교였던 알리반 사울 타바린 유클리드 기하학 원래는 그리스에게 아랍어로 최초로 번역하고 디어 고대 그리스 의학서 상당수를 아랍어로 번역하였습니다. 화라잠 출신 사학자 알카리즈미는 메르비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인도 사학을 아랍 세계에 도입하고 대수학을 구체적으로 재개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사학의 음수 개념이 니사푸르 출신 수학자에 의해 보급되는 등 니사푸르는 호산과 트란스옥시아나 인도의 과학과 학문의 중동을
보급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실대 칼리파 알바문의 제2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타이즈 왕조가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망한 왕조 같은 타치크계 군벌 정권들이 마냥 독립국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파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했지만 실제는 왕국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샤만 왕조는 나중에 튀르키에 가라한 왕국에 정복됐는데 이를 계기로 호라산 동부 중앙아시아 튀르키인들은 순위 이슬람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자르 강국이 키예프 루스의 침략으로 몰락하자 하자르 강국 공정의 실현했던 셀주크가 하자르족 난민들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사르디아 강상강주의 오주 트루크족을 구입하여 셀주크 트루크의 기록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샤만 왕조와 가라한 강국의 가지라 왕조가 진입된 싸움을 벌이며 혼란에 빠져있던 화라산 지방으로 쳐들어가 영향을 받습니다. 메르브를 중심으로 한 화라산 지방을 셀주크 제국 지하에서 맹지산 니잠 알 물쿠의 선장의 힘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셀주크 제국의 당수 번전을 위해 산자로의 지배하에 똑같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고대말 돌골 제국이 백티르코 유목민들과 석구의 상인들이 상호협력가에 발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온 티르크인들의 내정 재정 문제를 페르시아인들에게 맡기는 행식의 분업을 대가했던 것입니다. 니잠 알 몰크는 사마르칸드 바라 메르브 니샤프를 잇는 도로망을 개설하였습니다. 수박 시설을 설치하며 경찰을 중단시켜 세금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이전의 사만 왕조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피라리 세계 맹지산 니삼 알 물고기 내치를 책임지고 셀주크 왕들은 전쟁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란 고전은 소구인들은 도시에서 장사하고 트리키인들은 도시 성배가 명성들을 보호하며 박탈한 물건을 소유인들에게 처분하던 과거 서들걸 제국의 시스템을 운영하던 그 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짬알 물고는 재정 지출과 국방 안전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끄다 제도 즉 군인과 관료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국경시대를 세금 국기화돼 셀주크 제국 중심의 세금을 최대한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르부와 니샤프르는 세금 부담이 경감해서 도시 인구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국경지대로 보낸 세금 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사로는 도시에서는 작품 생산 도자기가 제조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중국산 도자기보다 우성미가 저렴했던 덕택에 곧 진폰 중국산 도자기를 밀으려고 중동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메르브의 영광령에서는 중세 당시 이미 합금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5대 페르시아 역사에 심재했던 니잠 알 물크는 아케메네스 왕조가 시행했던 그리스 근자의 멸망한 가지나 왕조가 시행했던 첩보원 제재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만큼은 구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첩보원들이 여국의 통제나 내부의 반란 예불 물론 권리들이 역참에 배급될 근처를 떼먹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까지 감독하였습니다. 중세 당시에는 현대 공산주의 국가 수치를 첩보원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니잠 알 물크는 셀주크 제국의 계약을 신청하거나 기술을 개설하는데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새로 증축된 이슬람 대학들은 니잠의 이름을 따서 니자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바로가 헤라트의 우서부전 대학들이 니잠의 지원하여 교만한 대학 가졌습니다. 특히 바그다드의 니자미아와 호라산 서부 니사푸르의 니자미아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니잠 알 물크가 니자미아를 박지에 권력한 이유는 과학 실험보다는 파티마 왕조의 아지하르 대학의 20마일파 신학자들 그리고 시아
12만파의 유명 신학자들의 명성을 들지 무하마드 트시로부터 셀주크제국이 보호하는 칼리파 순파 신학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건국 시절은 시아파 이스마일파였고 이들의 신앙을 실은 플라톤주의 사변 철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셀주크 제국의 동부에서는 이스마일파 전쟁들을 포함해서 모타질라 학파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아파의 122만파 학자 무하마드 조시가 시아파 하디스 편집본들을 전송하여 시아파 봉헌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말을 물고는 셀주크 제국 그리고 아바스 칼리프조가 우마야 칼리프조 왕국처럼 교리 분열을 말미하는 게 아닌 게 오래하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이제 말을 울크이나 이제가 마이를 티바네스 교수로 임명될 아르카잘린 아르하자르 대학을 거둔 견제하는 목적에서 일람 신학에서 그리스 사변철학으로 태어난 것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부조리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철학자들이 부조리를 쓰는 이후 아르카잘린 슬럼프에 빠지고 이후 스피즘에 빠져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스피 고행자 생활을 이후 다시 교수로 복직한 그는 이슬람 스님파 입장에서 스피니즘을 해석하고 공연한 일에 일상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르카잘레는 과거 자신부터가 철학자의 상황에서 후원자들의 요청으로 다른 철학자들을 공격하며 철학은 위대시했던 자기 모습을 스피즘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신앙과 이성의 양립 문제에서 그는 신비주의를 포용함으로써 정반합적 입장을 되겠다고 합니다. 이상 중동 국가인 투르키메니스탄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장을 느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